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모신 이분은요, 보면 볼수록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분 되십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삼형제가 있죠. 알렉 볼드윈의 형제. 잘생겼어요. 이쪽 분야에서 정말 매력적이고 잘생긴 분 되십니다. 우리 턱관절 분야의 전문 분야의 명판관관 되시는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김영택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 오셨어요. 그죠? 아, 예. 요즘에 조금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환자분들이 조금씩 턱관절이든 특히 코골이 쪽으로 많이 환자들이 오고 계세요. 네.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사실 턱관절, 코골이 어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었는데 예, 예.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일반화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구동성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많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자, 오늘 정말 어렵사리 또 시간 내주셔서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 오셨는데 이 시간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가장 관심 분야였던 요즘에 와서 좀 더 핫한 뉴스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보톡스에 관한 부분인데 예, 예. 물론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과연 그 치 쪽에 보톡스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보톡스 이 근육 긴장 이식할 때 때론 보톡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보톡스에 관한 좀 얘기를 좀 오늘 좀 쉽게 좀 예, 풀어주시면 예. 좋겠어요. 저희 그 턱관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톡스가 턱관절 치료에 의하면 거의 마지막 최신으로 쓰이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분야인 건 맞습니까? 예, 맞고 있고 구강내과 소속 쪽으로는 맞고요. 네. 사실은 이 보톡스가 알려진 게 그래서 그렇지 사실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가 쓴 경우는 한 40년 이상이 됐어요. 이 치과에서의 구강내과에서 쓴 이유가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라 그러면 무슨 그 플라스틱 설전들이나 성형 어떤 쪽에 성형 쪽으로만 볼 것도 있죠. 전매 예. 분야라고 우리가 예.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 분야인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보톡스의 가장 예전에 사실은 그 생화학 무기였어요. 그 보톡스가 알다시피 식중독균을 저희가 이용해서 의학에 의용해서 쓰는 게 이제 보톡스인데요. 아, 그 보톡스의 그게 식중독 균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가장 큰 이유가 모든 근육들이 마비가 와요. 그 균에 의해서.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마저도 근육에 의해서 폐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는데 네. 그게 숨을 못 쉬게 하죠. 그러니까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보톡스균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치명적인 균이 어찌 이런 치 쪽에 어떻게 활용 분야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가 생화학적 무기로서 2차 대전 때나 그쪽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감기 백신도 사실은 감기균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 균을 이용해서 의학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1960년대 말기에 저희들이 그 보톡스 균의 처음에 의용으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시, 크로스드 아이,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시에도 이게 효과가 예,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과 의사가 사시를 놓게 되면 사시가 그 눈에도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네. 그 근육이 하나가 작용을 잘못함으로써 눈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톡스균이 근육을 갖다가 이완하든지 아니면 늘어진 것을 갖다 응집하는 이렇게 좀 줄여 수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비시키는 것 때문에 네. 그 눈이 사시가 고쳐졌거든요. 실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주름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과 의사가 논문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논문을 했더니 주름이 없어지더라. 그랬더니 이게 왜 그럴까?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 보톡스가
근육을 작용을 해서 근육을 움직임을 마비를 시키는구나. 어떤 일정한 6개월 정도. 네네. 아마 그런 것이 우리가 윙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피부 밑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피부에 주름이 잡히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윙클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름이. 네, 근데 네네. 이제 피부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질 못하니까 겉에 있는 피부가 접히질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펴진 듯한 효과가 있고 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없어진 거죠. 아, 주름을 거기서 없앨 수 예, 있었구나. 예. 근데 요즘에 그 실제 한국의 미디어를 보면 예. 한국 내 예. 뉴스를 보면 예. 한국 내에서 그 보톡스가 그 주름 없애는 거가 좀 문제화 되는 예,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예. 보통 가장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저번 주에 나왔던 뉴스가 그 보톡스를 또 일반 병원에 아픈 거라든지 턱관절에 쓴 게 아니라 그냥 미용을 위해서 치과 의사들이 그거를 시술하는 것들이 한국에는 굉장한 부작용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치과 의사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돈을 번다는 식으로 너무 돈을 많이 착복한다는 식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그 잡혀 있기 때문에 찬반론이 맞아요. 양극화됐군요. 예. 그럼 자 실제 의술적으로 볼 때 예. 우리 박사님 볼 때 보톡스가 주름 없애는 거 예.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당연히 효과적이고요. 그 저희가 치과에서 쓰는 보톡스나 지금 플라스틱 설전들이 쓰는 보톡스나 사실 네. 똑같은 보톡스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가 좀 틀리죠. 성형외과는 어떠한 외모적인 미용을 위해 쓰는 거고 네. 저희들은 어떤 펑션, 턱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주름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 성형외과들이 이제 이제 그런 아이템을 잡게 된 거고요. 네. 이제 턱은 사실은 그 전에도 사시도 없애지만 그 보톡스가 심한 이갈이, 그 다음에 그 소아마비 환자들, 알츠하이머, 디스토니아 환자들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할머니들 보시든지 좀 연세 있으시든지 그러시면 의도적으로 막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막 떠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간혹 그런 분들 저 예, 본 것 고개를 막 같아요. 돌리거나. 네네네. 그러신 분들은 보톡스로 인해서 근육에 그런 사실 고개를 떠는 거는 본인이 떨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뇌가 보면 신경이 이제 두 가지예요. 센서리. 우리가 바늘로 찔리거나 그럼 아픔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그 신경이 뇌로 가서 뇌에서 모로뉴런 움직여라 그런 지시를 내리죠. 그럼 우리가 바늘에 찔렸을 때 빨리 피하게 되는 그 찰나를 뇌까지 벌써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이 보톡스는 이제 필링, 센서리는 그대로 놔두지만 네. 모로뉴런 움직이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뇌에서 지금 신호를 계속 이를 갈아라, 턱을 떨어라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나 디스토니아 환자들이 떨게 되는 아, 거거든요. 본인 의식과 없게 떠는 뇌의 거예요. 한 부분이 잘못된 걸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떨게 하는 근육에 붙어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뇌에서는 계속 지시를 내리는데 아래에서는 지시를 안 받는 거죠. 왜냐면 마비가 됐으니까. 네. 그럼으로써 떠는 것이 멈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치료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얼굴이 가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이렇게 막 흔드는 부분, 예, 떨린 예. 부분이 보톡스를 놓으면은 예. 그 효과의 기간은 예.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짧게 6개월 정도 간다고 보는데 그 6개월 후에 또 놔야 예, 됩니까? 또 나야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약이 6개월에 간다는 건 모든 치료에는 양날의 검처럼 그 장점과 단점이 작용을 하는데요. 네. 6개월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6개월이 짧은 시간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거의 완벽한 예, 거의,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네. 단 나쁜 점은 6개월밖에 안 가기 때문에 주사를 또 시술을 하든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돈을 더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박사님 입장에서 이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바를에 2, 3천 불 했었어요. 한 바를에? 바를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많이 쓰기 전에는 네. 정말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분들, 금수저분들만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 플라스틱 설전들이 하도 난리 친다기보다 이제 많이 시술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뚝뚝뚝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뭐 일반 분들한테도 쉽게 뭐 이렇게 충분히 적용할 접할 수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환자들한테 베네핏을 받았어요. 네. 단점은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보톡스 저희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또 매일 똑같이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네. 이해를 하세요. 안 그러시면 치과에서 보톡스 얘기를 하시면 이 사람이 무슨 돈을 벌라 그러나 왜 이렇지? 이런 시각으로 보세요. 사실은 구강내과나 구강외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 지는 사실 프라설전보다 더 오래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뭐 떡볶이에 원조가 있듯이 이것도 원조 여기네요. 그렇죠. 원조가.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외국 분들은 그 얼굴이 빼죽한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요? V자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외국 분들은 우리 동양 쪽에는 V자가 V자 일종의 로망인데요. 그렇죠. 네. 모든 저기 아이돌 보면 예. 다 V자잖아요. 네. 근데 미국 분들은 파라포셋이나 예전에 얼굴 크신 파라포셋 사각형. 사각 안젤리나 졸리 같이 얼굴이 사각형을 좀 더 섹시하게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턱을 안 깎더라고. 예. 오. 파멜라 앤더슨 이런 것처럼 얼굴이 좀 이렇게 그래머라고 한다 그러면 네. 얼굴 자체도 사각턱을 굉장히 선호하는 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배들 물론 제 위에는 외국 다 선배들이지만 외국 선배들이 심한 이갈이나 그런 디스토니아를 없앴더니 얼굴이 가려매지는 걸 부작용에 올려놨던 거예요. 부작용이 부작용 얼굴이 케이스로 올려놨구나. 가려매지니까 놀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올려놨는데 그거를 동양 분들이 또 프라이설전들이 그걸 이용해서 네.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름 라인은 치과에서 쓰나 그 미국 프라이설전들이 뭐 어디든지 쓰나 같은 보톡스고요. 네. 보톡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7개국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네요. 그 중에서 그 중에 우리 코리아가 포함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이야, 네. 역시 그래서 한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미국산, 네. 영국산 보톡스, 그것도 다 보트리움탁슨 A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마이오블락이라고 하는 거는 보트리움탁슨 B라고 만든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톡스 균도 A, B, C, D, E, F까지 있어요. 어떤 등급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등급이라기보다 이제 종류가 조금 틀린 거. 종류가. 근데 A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금 많이들 접한다 그러면 다 A세요 거의. 한국에서 만든 건 또 A. A에 그것도 A예요. 근데 한국에서 만든 건 가장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딱 줘서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톡스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항상 이제 더운 일반 실온에서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관리 면에서 되게 관리가 되게 까다로운데 신경 쓰죠. 예. 한국 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능하더라고요. 전천후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산이 제일 좋고 네. 가격은 3분의 1 미국보다. 야, 그러면 뭐 미국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거를 많이 선호하시겠. 선호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지만 미국 회사에서 그 한국판 판권을 샀어요. 사서 산 지가 한 2년 넘었어요. 한국 거의 판매권을 미국에서 샀어요. 샀다. 예.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보이지 않는 마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미국 시장에서. 네. 왜냐하면 자기네 공장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이윤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때. 단계로서 쓰려고 했는지 하여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판이 안 되고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많으신 분들이 나는 한국에 가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산을 굉장히 선호해요. 거꾸로? 예. 왜 그럴까요? 그냥 미국산, 영국산, 이 이 명품 뭐 이런 것처럼 이 오리지널 일종 원조. 옛날에 갖고 있는 사대주의에 예, 좀 맞아요. 빠졌네요. 예. 근데 사실은 한국산이 되게 좋은데요. 한국산이 훨씬 쌈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은 그거를 미국산을 택하죠. 미국에 현재 살고 계시는 교민들이나 미국 분들은 실제 좋고 싸움에 불구하고 지금 접할 수는 없네요. 예, 그쵸. 그 판권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보톡스를 한국에서 맞고자 하신 분은 저는 예스 그쪽에서 맞도록 하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맞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보톡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일반 분들이 우리 김영철 박사님한테 찾아뵀을 때 예. 여기서 맞는 보톡스는 한국 게 아닙니까? 한국 게 없죠. 못 들어가요, 한국 거는. 중국 것도 못 들어오고요. 어차피 보톡스 크게 3대 시장이 3대로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이 세 그럼 우리 군데가 김영태 박사님이 취급하시는 타입은 미국산입니까? 미국산과 영국산. 두 둘밖에 가지를. 없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허용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톡스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프라설전에 쓰는 거랑 이 치과에 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보톡스가 그냥 저희가 그런
어떤 시류에 따라서 저희가 무임승차한 것처럼 살짝 탄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약을 써왔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희 치과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또 다른 쪽에는 보컬 코드, 이 목의 수술로 의해서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은 목에도 주사 지금 보톡스 맞고요. 위에도 주사 맞고 그럼요, 똑같은 그런 분야에서도 활용한다고요? 그럼요. 예. 위에도 맞고요. 다양하군요. 예, 그러니까 방광에도 맞고 방광에도 예, 그럼요. 그다음에 액체 뭐 손에서 많은 식은땀이 난다거나 겨드랑이에서 땀이 막 많이 나셔서 싫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여기 주사 맞죠. 보톡스를 여기 겨드랑이에 맞고. 그러니까 처음에 발바닥에 이런 넘어. 보톡스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을 못 예,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적응증이 계속 나오고 안전하다는 것이 계속 지금 발표가 입증이 되고 입증이 됐기 하니까, 때문에 점점 더 널리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인식의 차이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드라마 뭐 이제 그 코미디 프로나 이런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톡스가 외모적으로 좀 젊게 하기 때문에 많이 맞으시잖아요. 성형에는 뭐 거의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연예인들은 얼굴이 계속 바뀌어서 나온다든지 뭐 5년 작년 얼굴이랑 지금이랑 틀린다든지 얼굴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성들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그 광대뼈 밑이 지방이 빠지면은 여기가 약간 해골 모양으로 들어가면 그 나이가 들어 보여서 되게 싫어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팔자주름도 싫어하시고. 근데 보톡스를 어느 순간에 얼굴이 뺑뺑해서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농담 삼아서 말을 던지면 그냥 보톡스 맞았어요. 왜냐면 보톡스 자체가 플라스틱 설전에 간단한 시술을 다 통합하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하죠. 네. 사실은 보톡스가 아니라 그럼 필러를 맞든지 다른 걸 맞은 건 칼슘 주사를 맞든지 이걸 이렇게 팽팽하게 만드는 거는 물론 주름은 팽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들어간 자리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딴 거 필러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톡스 맞았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보톡스 맞으면 얼굴이 이렇게 되나 보다. 네. 그래서 턱에 맞는 것도 막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김영택 박사님께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예. 뭐 대부분 이제 그 턱관절에 관한 문제 있는 분들이 예. 많이 오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톡스를 때론 예. 뭐 이렇게 시술하시겠지만 미용 때문에 와서 박사님 저 얼굴 좀 예뻐지고 싶은데 여기 주름 이런 분들 또 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문의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턱에 턱관절 때문에 오셔서 주사 맞고 네. 다 놓으셨으니까 여기도 한번 놔주세요. 여기 좀 여기 주름이 조금만 놔주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해서 예, 많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뭐 팁을 하나 놔주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법에 문제? 법에 5년 전이구나. 5년 전에 프라이스 설전들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미용을 위해서 주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못 쓰게끔 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톡스를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미용적으로 놓을 수 있으면 놓는 사람은 메디칼 닥터 중에서도 그 미용에 관련된 그런 클래스가 있든지 C를 완수라든지 어떤 클래스를 들어야지만 주사를 놓을 자격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나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저도 뭐 놓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저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특별히 두통을 위해서는 저희가 놓을 수 있지만 네. 이런- 아니 예. 지금 또 특이한 말씀하셨네요. 두통에, 예. 두통에도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통을 일으키는 60% 이상이 근육통, 근육에 의해서 두통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긴장성 두통이나 보통 저 턱관절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관자놀이 쪽이 좀 아프시다. 요 눈 옆이 아프시다거나 하루 종일 평생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그럼요. 보톡스가 효과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4년 그 오래전에 오프 레코드로 저희가 쓴 지는 한 15년 됐고요. 네. 그게 4년 전에 FDA에서 보톡스를 마이그레인에 사용하도록 텐션 타입 혈액에 사용하도록 허락이 났죠. 그래서 지금 뉴럴러지스트, 신경내과 선생님들도 주사 놓으세요. 그래요? 예, 편두통에서 포헤드 앞머리나 목 뒤에 주사 놓으세요. 그러면은 아까 그 예쁘고자 하시는 분이 와서 예. 머리 안 아픈데 선생님 저 편두통 계속 있거든요. 여기 좀 놔주세요. 그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애매한 위치가 건? 애매하죠. 근데 그 편두통이 그게 어프로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플라스틱 설전이 이제 거꾸로 주름이 앞에 포헤드에 있어서 주름을 놨는데 그 사람이 만성 편두통 환자였어요. 베버리힐스 쪽에서. 실제 상황이었습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예.
근데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보톡스 놓고. 네, 야, 주름을 없애려고 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리포트에 올렸죠. 야, 야, 주름을 없애려고 성형외과가 주사를 놨는데 두통이 없어지더라고 했더니 이제 누랄러지스트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적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보톡스의 시작은 정말 딴 데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야, 가장 이제 오늘의 토픽이 그 치 쪽 구강 내과 쪽에 요쪽 분야에 보톡스가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죠? 그다음에 또 교정에도 많이 써요. 교정에도. 예. 브레이시스를 많이 하다가 네. 브래켓을 달고 있다가 음. 보통 사람의 깨무는 힘이 거의 150파운드 정도 실리고요. 낮에는 네. 밤에는 300파운드 정도 실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정을 해서 이 교정의 목적은 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네. 너무 깨무는 힘이 잘 때 이빨을 갈거나 깨무는 힘이 세지면 이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나사를 쪼여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가 꽉 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걸 막을 때는 네.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그 근육의 힘을 줄여서 깨무는 힘을 줄임으로써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네. 참고로 이 보톡스 시술 방법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두통에는 가끔 되긴 하는데요. 네. 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파퓰러하게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경내과에서도 보톡스를 보험에 의해서 청구를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억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보톡스는 보험에 의해서 다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우리 김영태 될것 같아요. 박사님 케이스는 네, 저희도 같이. 저희도 어떤 건 될 보톡스는- 수 있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고. 예,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보톡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험 역과에 들어갈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남자분들도 많이 찾곤 하죠, 요즘에. 예,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심한 이갈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젊으신 분들은 또 어떠한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결혼 사진을 앞두신 분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심하게 일을 맡으신 분들은 문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턱이 어떤 분들은 얼굴이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셔서 한쪽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육적으로 또 이가 불편하시거나 깨무는 것도 이빨 깨지시는 분들은 보톡스가 적응증이 될 수 있죠.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뭐 썸타임 제가 이제 그 결혼식 행사에 예, 사회를 볼 예, 때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보기 전에 미리 신랑 신부를 보잖아요. 예. 그때 봤던 신랑과 예. 실제 결혼식 신랑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좀 잘생겨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보톡스 넣은 경우 케이스겠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실 수도 있고 아, 다이어트. 그 결혼식에 신경 쓰면서 또 결혼식 준비 자체가 얼마나 살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살이 아마 그래서 근데 하여튼 빠지죠. 그렇게 결혼을 앞둔 분들 신랑이든 신부든 이렇게 보톡스를 부위 넣을 경우에도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거는 뭐 그렇게 그 효과는 확실하죠. 그래서 보톡스에 대해서 약효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의심을 품어 예전에 저희도 보톡스 놓은 지도 저희도 11년 이상 됐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의구심 가질 이유가 없고 효과는 거의 뭐 백발백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테크닉도 아니고요. 음. 약이 알아서 줄여주기 때문에 근육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적응증만 맞는다면 효과는 백발백중이죠. 아까 그 여러 가지 보톡스에 뭐 4-5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산 가장 좋고 예. 가격도 이렇게 예. 그리 비싸지 않은 이 보톡스가 A. 미국에서 우리가 좀 경험하려면 한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이게 경험할 수 있겠나요? 글쎄요, 그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뭐 신문에서 보시면 뭐 원 유닛에 7불, 뭐 원 유닛에 10불, 뭐 이런 막 가격이 있거든요. 유닛당? 유닛당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데 턱관절에서는 거의 한 50유닛 정도. 주름은 원 유닛, 투 유닛이면 되지만 턱은 여기 근육들이 굉장히 커요. 네. 스파게티 하나 네. 딱 잡은 것만큼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50유닛 정도를 맞아야 되고 그러면 뭐 계산하면 한 뭐 350불? 350불에서 많게는 뭐 700불 뭐그 사이라고 보시면 그리 비싼 건 아니네요. 우리가 그럼요. 생각하는 만큼. 일반 치과 뭐 많으신 분들이 이하 크라운 하나 하셔도 거의 500불은 들어가요. 500불 뭐 600불 하는데 그 비하면은 가격은 굉장히 뭐 그렇게 비싼 건 절대 아니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 비싸지 않은 A타입의 그 보톡스 시술을 우리 김영태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적응증에 맞으면. 오케이. 자, 오늘 TV 생활백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영태 박사님 턱관절 전문의 되시지만은요, 이제 보톡스 시술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 분야
시술법을 일반 분들한테 잘 적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계시는 여러 타입 중에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자막에 나오는 이 연락처나 직접 지금 병원 위치가 그 올림픽이랑 멜로 길인데요. 네. 그 뉴서울 호텔 건너편. 네. 그다음에 벌몬 길 바로 다음 네. 조그만 새길. 네. 그러니까 미용에 관한 예뻐짐 때문에 오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 두통이라든지 뭐 턱관절 이상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에 약간 좀 불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 분야에 정말 명탐관 되십니다. 우리 김영태 박사님 언제든지 자유롭게 녹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보톡스에 관한 전문 분야 이렇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다음 시간은요. 애 잘 때 예. 아이들 천둥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무슨 나무 자르는 듯한 이갈이들 예. 문이 많이 옵니다. 이 예. 부분 분야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 잘 때 이갈이 부분들에 관한 부분을 좀 명쾌한 답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